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저는 예술인이며 예술인 권리보장법 입법 추진 TF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술고나 예술대학에서 교육받지 않고 사설학원이나 소규모 그룹에서 직업적 예술인이 되기 위한 창작교육을 받았더라도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또한 예술인이 아니더라도 예술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 관련된 사람인 경우 예술인 가해자에게 입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에게 예술교육을 받거나 또는 예술인의 공연이나 촬영을 준비하는 보조 업무를 한 사람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교육기관의 정의가 이 법에서 학원 및 교습소를 포함하지 않고 축소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술교육기관에 예방교육 실시라든지 실태조사 협조 등의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예술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은 예술인, 예비예술인 또는 예술인에게 교육받은 사람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은 프리랜서 예술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적 예술인들에게 창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복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술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이 예술인복지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 불공정행위 조문은 예술인복지법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옮겨지고 적용 범위가 좀 더 확대됩니다. 앞으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권리침해 구제를 통해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을 위한 복지제도에 관한 법으로 성격이 뚜렷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은 범죄 행위자와 피해자의 1대1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입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법에서는 성희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은 기업, 공공기관, 학교 등의 조직에서 일어나는 성적 괴롭힘을 가리키는데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노동권 또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조직과 학교 내에서 조사와 징계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인은 프리랜서로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70% 이상이라서 대부분 소속 조직이 없어서 성희롱 관련법의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명시적인 조직과 직급이 없더라도 예술계 안에서 업무상 위력, 즉 우월적 지위의 영향력은 조직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8년 미투에서 예술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대거 고발되면서 예술계 내에서의 권력 관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술계라는 공적 활동 영역에서 일어나는 성희롱과 성폭력은 예술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직장에서의 노동권 침해와 같습니다. 예술계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1대1로 해결하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예술계에서의 조사와 징계를 통해 규제해야 예술인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예술계를 소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습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에 의한 또는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일어났을 때 문체부에 신고하고 조사를 거쳐 제재 조치를 의결하고 시행하는 절차와 기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고충 처리 시스템과 비슷한 문제 해결 시스템을 문화예술 영역에 만드는 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국가인권위는 2018년에 문체부와 함께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100일 특별조사단을 꾸렸지만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고용관계에서의 성희롱이 아닌 프리랜서 예술인의 성희롱은 인권위가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에는
조사권이 없으며 직접 징계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가부는 피해자에 대한 소송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상담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만 하거나 직장 내 처리 절차가 있는 공공기관 등을 감독할 뿐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문체부의 재정 지원 중단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중요한 징계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은 예술인이 일을 하는 영역, 즉 직업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노동권 침해와 같습니다. 이러한 창작 환경과 예술 생태계의 문제이므로 당연히 예술계를 소관하는 문체부의 역할입니다. 사단법인이나 임의단체 형태의 작가협회, 예술가협회는 아주 오래된 단체이지만 예술가들이 의무가입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또한 예술인들이 이러한 협회에서 징계나 제명을 당하더라도 예술활동에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또는 민간예술사업체 또는 예술학교가 주로 예술인들이 작품을 발표하고 일을 하는 예술계 일자리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술활동과 연계된 곳에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술교사나 강사, 공공기금 지원을 받는 영역에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문체부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징계성 조치가 문화예술계 특성상 거의 유일한 제재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적인 영역 또는 교육직에서 안전한 예술 환경이 되도록 문체부는 공적 기준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안전한 예술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문화예술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문체부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이후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 등도 조례를 만들거나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예술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되고 1년 후에 시행된다고 했는데요.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려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시행령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예비예술인의 범위, 예술인 조합이 계약 조건 교섭 시 협의하는 방법과 절차, 예술인 보호관과 담당관의 직무,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권리 침해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술 현장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며 예술인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시행 과정이 예술인들, 특히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된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주체로서 예술인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